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실버 칼라 크라임입니다. 네, 이게 용어는 좀 생소할 수 있어도 내용은 심각하죠. 맞아요. 특히 그 판단력이 좀 흐려지신 어르신들의 자산, 그러니까 소위 치매머니를 노리는 아주 교묘한 범죄들이거든요. 저희가 한국하고 미국 사례를 좀 모아봤고요. 예방책까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정보 전달보다는 이 범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본질을 좀 같이 이해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왜 당신에게도 중요한 문제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시작부터 정말 좀 충격적인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 그 100억 원대 자산가 어르신 사건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평생 모으신 재산인데 치매 투병 중에 간병인한테 재산을 다 빼앗긴 그런 사건이었죠. 그 간병인이 혼인신고까지 해서 50억 원 넘게 가져가고 돌아가신 후에는 남은 재산마저 그 간병인 자녀한테 상속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폭력이나 명백한 사기 이런 게 아니라 그 간병인이라는 신뢰관계, 또 혼인신고라는 합법적인 절차, 이걸 악용했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 신뢰와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 드러나지도 않고 나중에 피해를 되돌리기도 너무 어렵고. 맞아요. 이게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상당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심각한가요? 네, 그 미 법무부 자료를 보면요. 매년 수십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이게 수조 원이거든요. 수조 원이요? 와, 상상도 안 되네요, 규모가. 그렇죠. 그 정도 되는 노인 자산이 이런 범죄로 그냥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그 은퇴자 권익단체 AARP라고 있잖아요. 네네, 알죠. 거기서는 이걸 침묵 속의 약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침묵 속의 약탈. 네. 피해 입은 어르신들이 수치심이나 아니면 혹시 보복당할까봐 두려워서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정말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고령화 사회로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잖아요. 우리한테도 곧 닥칠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범죄들이 좀 주로 보고되고 있나요? 우리도 미리 좀 알아두면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역시 재정적 착취입니다. 재정적 착취요. 이게 가장 흔한 유형인데요. 가족이나 간병인처럼 정말 믿었던 사람이 그 신뢰를 이용해서 재산을 가로채는 거죠. FBI 통계를 보면요. 노인 대상 금융 사기의 90% 이상이 여기에 해당한다고요. 90%요? 거의 대부분이네요. 아까 그 한국 사례랑 정말 똑같은 패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속이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 번 당하면 사실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뢰를 악용하는 것도 모자라서 법까지 이용한다니. 그럼 또 다른 유형은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제 영화 퍼펙트 케어에도 나왔던 후견인 강도입니다. 그 영화 저도 봤어요.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보면 일부 변호사나 의료진이 짜고 허위 진단서를 만들어요. 그리고 법원의 허점을 이용해서 후견인 자격을 얻은 다음에 재산을 처분해버리는 거죠. 와, 이건 거의 공모 수준인데요. 네, 일단 후견인이 되면 재산 관리가 합법적인 권한이 되니까 외부에서 이걸 막거나 개입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합법의 탈을 쓴 범죄네요, 정말.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뭔가요? 세 번째는 로맨스 스캠입니다. 로맨스 스캠이요? 네, 주로 이제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는 노인분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친밀감을 막 쌓아요.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죠. FBI에서도 이게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라 그 정신적인 충격, 배신감 같은 심리적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듣고 보니까 이 범죄들이 단순히 그냥 돈만 노리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을 보호해야 할 어떤 법적, 사회적 시스템 자체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그래서 더 막기가 어려운 걸까요? 네. 법과 제도의 빈틈, 그리고 그 인간적인 신뢰, 이걸 악용하니까 대처가 너무 어렵죠. 특히 치매처럼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신 어르신들은 자기가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안타깝네요. 그래서 주변에서 정말 세심하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정말 답답한 현실인데요. 그럼 이런 교묘한 범죄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는 어떤 방법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나요? 미국 전문가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고 엄청 강조합니다. 사전 대비요?
네, 정신이 건강하고 판단력이 온전할 때 미리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리빙 트러스트라고 파워 오브 어터니, 그러니까 재산 관리 위임 계약 같은 것들이에요. 아, 리빙 트러스트랑 파워 오브 어터니. 그게 정확히 어떤 건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리빙 트러스트는 살아계실 때 재산을 신탁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직접 관리를 못하게 되거나 혹은 사망한 후에 미리 지정해둔 관리자, 즉 수탁자가 내 뜻에 따라서 재산을 관리하고 분배하게 하는 방식이고요. 파워 오브 어터니는 조금 더 포괄적인데 내 재산 관리나 아니면 건강 관련 결정 권한을 미리 내가 신뢰하는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그런 법적인 계약입니다. 아, 그렇군요. 미리 다 정해놓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준비가 단순히 그냥 재산을 지킨다 이걸 넘어서서요. 노년기 삶의 어떤 결정권을 내가 계속 유지하고 또 내 뜻대로 상속을 계획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어쩌면 당신의 미래 설계를 위해서라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제도들이죠. 개인적인 대비책도 중요하지만 근데 사실 모두가 이런 법적 준비를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사회적인 노력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 당연하죠. 물론입니다. 개인적인 대비와 함께 사회 전체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후견인 제도에 대한 감시를 좀 강화하고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그런 법적인 개선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AARP 같은 단체들이 중심이 돼서 예방교육이나 인식 개선 캠페인 같은 것도 하고 피해 신고 핫라인도 운영하고요. 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바로 공동체 역할입니다. 공동체의 역할이요?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어르신들의 그 사회적인 고립을 막는 거예요. 이웃이나 자녀, 친구들 이런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교류 이게 어쩌면 가장 효과적인 방어벽이 될 수 있거든요. 아, 관심과 교류요? 네, 누군가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관심을 갖고 있다. 이 사실만으로도 범죄를 시도하려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결국 이 침묵 속의 약탈이라는 건 고립과 무관심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렇군요.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이 실버 칼라 크라임이라는데 고령화 사회의 정말 어두운 그림자고 신뢰와 법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아주 심각한 위협이라는 거네요. 네, 특히 점점 늘어나는 그 치매머니는 범죄자들에게 너무나 뭐랄까 매력적인 표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저희가 한국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 그 실체를 좀 들여다봤고 개인적인 또 사회적인 예방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 모든 논의가 당신에겐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 궁금하네요. 이게 단순히 그냥 돈 문제, 재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에서 어쩌면 가장 취약할 수 있는 어르신들의 존엄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리고 세대 간의 신뢰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고 싶은지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법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어쩌면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는 일상에서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촘촘한 인간적인 보호막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